써본 적 없었네. 자, 봅시다. 자소서 어른대에서 썼지 난. 회사 들어갈 때도 자기소개서를 쓰거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뽑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 써야지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자기 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점화식 볼게요. 점화식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4점짜리입니다. 여기 47페이지에 점화식 해가지고 수능 문제가 몇 개냐? 5개 나와 있죠? 138에서 142. 그치? 요게 수능 문제지. 근데 138번은 3점짜리로 점화식 문제라고 하기 부끄러운 문제고, 진짜 점화식은 139, 140, 141, 142 네 문제 나왔네. 네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뭔 말이니? 매년 하나씩 나오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올해에도 내년에도 점화식 문제는 하나씩 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네. 계속 우리가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문제 풀면은 뭐 사관학교 문제도 그렇고 점화식 문제 하나씩 점화식 꼭 껴있잖아. 껴있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수능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하자는 거야. 해서 수능 문제를 너네가 풀면 뭐하기 때문에 내가 풀어주면은 너무 뭐하니까 아까우니까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해오시고요. 저하고는 평가원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43번 먼저 같이 볼게요. 143번. 수열 AN이 뭐라 그랬냐면 AN 플러스 1이 앞에 있는 항의 역수가 되는가 아니면 앞에 있는 항의 8배의 값을 가진 항이 되는가.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n이 홀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n이 짝수면 이렇게 한답니다. 그랬을 때 A12가 얼마로 나왔냐면 2분의 1로 나왔답니다. A1 더하기 A4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같이 한번 해보자. 뭐 하는 거냐면은 A12로부터 거꾸로 가라는 얘기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AN 적고요. 여기다가 A 이렇게 하면 되니까 N 여기다가는 N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이때 AN 값이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심플하냐?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거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12가 2분의 1로 나온 거잖아요. 잘 봐. A12가 2분의 1로 나왔는데 A12를 구하려면 N자리에 얼마 대입해야 됩니까? 11. 근데 11은 홀수잖아. 아, 앞에 항의 역수가 돼서 온 거네. 얘는 2가 됐다는 얘기지. 괜찮죠? 야, 그 다음에 A11 구하려면은 N자리 10 대입해야 되니까 밑에 적용해야 되죠. 아, 앞에 항의 8배에서 온 거네. 여기는 4분의 1 된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되니? 계속 지그재그로 가면 되지. 역수 이렇게 되는 거지. 역수 8분의 1, 역수 8분의 1, 역수 8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죠? 맞지? 역수 8분의 1, 역수 8분의 1 뭐야? 반복되네 그냥. 역수 8분의 1, 역수 8분의 1, 역수 8분의 1, 역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문제 왜 이렇게 싱겁냐?
A1과 A 사이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답은 2분의 9죠. 요거는 좀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 내가 잘못 푼 것 같아. 이거는 4점짜리라고 하기 약간 뭐하다? 부끄럽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어려운 걸로 하나 풀어볼까? 140 6번을 볼 건데요. 148번은 지우세요. 자, 148번은 지워버려라. 그거 안 풉니다. 148번 풀지 마세요. 머리 터집니다.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148번은 그냥 지워라. 안 푸셔도 됩니다. 자, 146번을 같이 한번 해볼까? 146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푼 다음에 이 점화식 문제 푸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약간의 꿀팁 같은 거 그거 조금만 얘기해 줄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 K인 수열 AN이 있답니다. 그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하면 음수가 된다고 한 거 보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죠. 잠깼지? 그래, 잠이 깬 거야. 잠깼잖아.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0이라 그랬거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분의 2k2든가 아니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an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때 a5가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양수 k에 대해서 k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k값 다 구해달라는 얘기죠. 당연히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A2와 A3에 대한 정보가 있고 A5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접근을 해 나가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접근을 해 나가라. 그쵸? 초항도 알려줬네. 그러면 여기 언급된 항들을 보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뭐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나열해 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처럼 뭐 합시다. 여기 n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때의 an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 경우의 수가 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항은 k라 그랬고요. 두 번째 항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요것만 보면 이게 일단에 뭡니까? 등차 수열의 정화식이죠. 요거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정화식이고. 그래서 등차 수열 정화식을 선택하든가 등비 수열 정화식을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다음 항으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A1에서 A2까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뭐 하셔야 된다?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겠지. 위에가 등차 수열 점화식을 따라가는 거고 밑에는 등비 수열 점화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 점화식을 따라가면 앞에 있는 K에서 3분의 2K 뺀 3분의 1K가 될 거고요. 등비 수열 점화식을 따라가면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마이너스 K 곱한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3분의 1K면 다시 또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등차 수열 점화식, 등비 수열 점화식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가 되어버려요? 3분의 2K를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K가 되고요. 마이너스 K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곱하면 음수라 그랬는데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여기서 뭐가 되는 게 없습니까? 에러 나가지고 탈락되는 게 여전히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 등비 수열에서 넘어온 점화식으로부터 다시 한 번 또 가지치기 나가면 여기는
3분의 2k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고요.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k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k 3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 문제 없지. 곱해서 음수. 여기 뭐가 생겼냐? 이거는 오류나지. 왜냐면 k가 양수라고 알려줬는데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곱했을 때 음수가 못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k 3승 하나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밖에 안 된다. 됐죠? 이 작업을 좀 더 해줘야 돼. 5까지 가야 되니까. 5번째 항이 이제 0이 된다를 풀어주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에러 나가지고 가지치기 다다다다다 날아가는 뭐 이런 모양으로. 이게 대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k입니다. 뭐 합시다? 등차 수열 점화식 따라가면 여기서 3분의 2k를 한 번 더 빼면 마이너스 k 되고요. 등비 수열 점화식 따라가면 마이너스 k 곱하는 겁니다. 3분의 1k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등차 수열 점화식 따라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 되고요. 등비 수열 점화식 따라가면 마이너스 k 곱했을 때 3분의 1k 3승 되고요. 자, 요거 등차 수열 점화식 따라가면 k 3승 마이너스 3분의 2k 등비 수열 점화식 따라가면 마이너스 k 4승 이렇게 됐지. 여기서 또 잔뜩 나올 것 같은데 잔뜩 안 나옵니다. 왜? 얘는 누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아마 0이 안 되는 놈들이 잔뜩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등차 수열 점화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k에서 3분의 2k를 한 번 더 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5k가 나오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여기다가 얼마 곱하라고요? 마이너스 k 곱한 k제곱 0이 될 수가 없잖아. 이런 놈들은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얘는 될 것 같은데 밑에는 안 되겠지. 얘는 안 돼요. 마이너스 k 곱한 건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가능하다. 여기서 3분의 2k를 뺀 3분의 1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이게 5번째인데 이게 0 되는 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 양변에 k로 나눠버리면 3분의 1k 마이너스 3분의 2가 0이기 때문에 k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러한 놈이 하나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마지막에 A4에서 A5 넘어올 때 이건 못 써. 왜? 여기서 마이너스 k 곱하잖아. 그럼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여기서 마이너스 k 곱하잖아. 양수, 음수. 요거는 쓸 수 있겠다. 요거 음수인데 등비수열 쓰면 양수. 0이 안 되는 놈들이지 전부. 그래서 웬만한 놈들 요거 빼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뭐다? 등비수열로 5번째 항이 0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왜?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적용시키면 됩니까? 요 한 놈 제외한, 요 한 놈을 제외한 나머지 놈들은 요점화식을 적용시켜서 5번째 항이 0이 되게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얼마? 얘도 안 되겠다, 꼬라지가. 왜? 여기다가 3분의 2k 더 빼면 무조건 무슨 수니? 음수잖아. 얘가 음수잖아. 음수인데 양수를 더 뺐으니까 등차수열 점화식 써도 음수. 등비수열 점화식 쓰면 양수 나오지. k가 양수라 그랬어. 그럼 얘는 음수야. 얘도 얘도 정신 차려! 제 갈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근데 왜 음음이면 안 돼요? 왜 음음이면? 5번째 항이 얼마나 그랬냐? 0이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지금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런 모양은 0이 가능해. 이거 왜 지웠냐 이거. 여기 마이너스 k 왜 지웠니? 얘가 등차 수열로 나오면 마이너스 3분의 5k이고 등비 수열로 나오면 k 제곱인데 이런 놈들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다 지웠던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얘도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등차 수열 점화식을 쓰든 등비 수열 점화식을 쓰든 0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지. 얘는 등비 수열 점화식 쓰면 0이 나올 수가 없지만 뭐는 가능하니?
등차 수열 점화식은 가능하죠. 3분의 1k 상승해서 3분의 2k를 빼면 0이다. 이거는 가능하네. 양변에 3으로 곱하고 k로 나누면 k 제곱이 2 이렇게 나옵니까? 그쵸? 그럼 이것도 우리가 답으로 체크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 얘는 애매해요. 왜?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모르기 때문에 얘는 뭐 해야 돼? 둘 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3분의 2k를 빼면 k 3승 마이너스 3분의 4k인데 그게 0이 될 수도 있고요. 등비수열 점화식을 쓰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k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k 4승에 플러스 3분의 2k 제곱이 되는데 이게 0이다. 둘 다 답이 나오네. 이거 푸시면 얼마냐? k 제곱이 3분의 4 나오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 k 제곱으로 나누면 k 제곱이 3분의 2가 나오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얘 등비수열 점화식 안 되죠? 무조건 양수니까 등차수열 점화식 쓰면 마이너스 k 4승에 마이너스 3분의 2k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지. 무슨 수야? 음수잖아. 되는 k 값들은 이만큼입니다. 뭐 물어봤습니까? k 제곱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 k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얘 k 제곱하면 4 나오죠? 4에 2에 3을 더한 얼마? 9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잖아. 쌤 마이너스 3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k가 안 되는 게 이거 두 개 다 부호가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음이고 여기는 양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고 AO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써줬지 않나 내가? 여기서 3분의 2k 배우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 누가 봐도 음수. 누가 봐도 음수.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k 곱하면 얼마 나오니? 3분의 1 k 상승 더하기 3분의 2 k 제곱. 누가 봐도 양수.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 거지. 오케이? 점화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점화식 끝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적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미분 다 했었지. 적분 넘어가시는 거예요. 수투 31페이지입니다. 수투 31페이지. 양이 많은데 이거는 다 해야 돼. 그래야 너네가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오는 거지. 오늘 다 해야 돼. 그 테마 1번은 안 하겠습니다. 부정적분.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적분 계산 요것도 점프해도 될까? 되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는 나올 확률이 낮고 언제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3종 세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다 알아? 알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서연아 이거 중요한 거다 보자. 제목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교과서에 나오는 건 3가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몇 가지? 3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g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 이런 모양으로 정의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오른쪽 요 모양이 핵심이지? 요 모양? 요 모양? 저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해야 할 일, 얻어내야 될 2개의 정보를 써먹어야 되죠. 첫 번째 뭐 하시는 겁니까? x에 a를 대입하시는 거죠. 그러면 ga는 얼마가 돼요? 우변 아래끝 위끝 같아지니까 빵이 되겠지, 서연아. 서연이 일어, 서연.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양변 뭐 하셔야 돼요? 미분하셔야 되겠지. 양변 미분하시면 G'X는 f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고난도 모양으로 나오면, 고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고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하나의 함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옵니다. 그냥. 뭐라고요? 그냥 나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이너스 2부터 x까지의 막 절대값 ft, dt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등장하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하는 작업은 똑같다는 겁니다. 역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해서 고난도 모양이 나오면 이게 이 상태로만 등장하고 이렇게 놔져 있지를 않거든? 뭐라고? 놔져 있지를 않거든? 그래서 이거 참고만 해, 이거는. 참고.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이런 모양이 등장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대입하고 미분할 뭐가 없어. 명분이 없잖아.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주어 위에처럼 좌변 우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쟤 또 왜 저래요? 해서 이럴 때는 치환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뭘로? 놓는 거지. 이렇게 놓는 거야. 얘를 보통 이렇게 많이 놔요. 라지 fx라고 놓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법은 이 정도 알면은 웬만한 3점짜리 쉬운 4점짜리는 다 맞출 수 있는데, 엄청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능에 이런 게 나올 확률은 높다 낮다? 매우 낮다. 왜? 이 수투에서 고난도 문제는 미분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적분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미분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1번. 지금 몇 번이야? 1번. 이거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번은 뭐예요? 2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2번. 자, 2번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연습 안 해놨다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얘도 정리해 놓으세요.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fx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이래놓고 우리한테 f1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지. 이거 어떻게 풀지? 얘는 관건이 요 모양이 관건이죠.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치환, 정리, 대입. 요 세 가지 매뉴얼에 입각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치환. 누구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를, 이 정체가 뭐냐면 숫자거든요. 어쨌든 시간에 적분해서 숫자 대입해서 뺀 거기 때문에 얘를 k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치환. 빼먹지 마시고 이 식을. 두 번째, 얘 대신에 k 대입해가지고 정리한 식도 빼먹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 fx는 그래서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치환하고 정리한 거 요걸로 쓰는 거죠. 정리한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t라고 쓸까?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k의 dt는 얼마가 된다? k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2-2k가 얼마입니까? k이므로 따라서 k가 얼마? 3분의 2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3분의 1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fx 구했으니까 f1 쉽게 구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래서 요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2번! 넘버 2! 이야! 이런다! 왜? 마이너스 2k 뭐라고? 2 마이너스 2k 빼기 더하기 2k 해서 k가 2가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적분했잖아. 아, 적분은 내가 안 했구나. 미쳤나보다. 미쳤나보다. 집중하는지 보는 겁니다. 적분하셔야죠.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 되고 t 3승 더하기 2분의 1 t제곱에 마이너스 2kt 0, 1은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6분의 5 마이너스 2k가 나오고 이게 k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게 맞다.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오냐면 18분의 5 나오죠. 그래서 이 구한 k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1번 나올 확률이 거의 7, 80%에 육박하고 적당히 낮은 확률로 2번이 나오되 3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3번은 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ft dt 얘 정리하면 뭐가 나오니? 라는 거거든. 저거 뭐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3번. 요것도 종종 나옵니다. 아니, 종종은 아니고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근데 잘은 안 나오는 게 너무 뭐해서 쉬워서 안 되는 거지. 이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는 사람? 그냥 FA다. 그냥 FA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얘를 적분할 때 이런 스킬 같은 거 기억 좀 하세요. 얘 적분하면 뭐 된다고 가정하자. 라지 FT가 된다고 가정하자. 그걸 뭐라고 수식으로 쓰냐면 라지 F'T는 스몰 F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을 H 밑으로 깔고 적분하면 라지 FT 그리고 여기에다가 A의 A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AFA 라지 F의 A 플러스 H에서 라지 F의 A를 뺀 것이 나오는데 이게 많이 보던 거라는 거죠. 그게 뭔데? 라지 F 프라임 A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라지 F는 프라임 하면 스몰 F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거야? 스몰 F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3번 모양도 기억하고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로 놓고 직접 도출해내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더라.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테마 3번입니다.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걸쳐서. 근데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도 존재한다고? 고난도 문제도 존재해. 그리고 그 고난도 문제는 풀기 상당히 까다롭지만 수능에는 잘 출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수능에 나온 게 119, 120 두 문제밖에 없죠. 119는 요거 기본 형태로 주어진 거고 120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120번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옴직한 거 하나만 풀고 넘어갈 건데요. 없어. 그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 해올 때 어느 문제에 좀 치중하는 거냐면 이런 문제들은 동그라미 좀 쳐. 이 문제는 주기살기로 풀어야 돼. 119번이라든가 121번이라든가 122번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열심히 푸셔야 된다. 나머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야. 123번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 119, 121, 122, 123은 좀 열심히 푸셔라. 테마 4번으로 넘어갑시다. 너무너무 소중한 문제입니다. 39페이지. 뭐냐면은 적분의 활용, 넓이편인데 요거 작년하고 재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가 몇 번이냐면 129번하고 130번이거든요. 뭐라고? 129, 130.
그러면 129, 130이 어떤 문제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디를 풀 거냐면은 쉬운 걸로 좀 해볼까? 어머!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고 저하고는 평가원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평가원 문제로 풀어보면 135번이나 136번이 얘네들하고 같은 모양이거든요. 자, 보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개념 설명 먼저 할게요. 빨리. 지금 몇 시인데 지금? 3시 20. 이 개념 설명만 듣고 가. 개념 설명만 하고 쉴 거니까. 개념 설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줄게. 여기 x축이야. 됐지? 그리고 이게 fx입니다. 이게 fx예요. 여기 x좌표가 a고요. 여기는 b입니다. 그리고 이 넓이를 우리가 S1이라고 하고요. 이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S1 빼기 S2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거는 빡세거든? 이거는 빡세요. 이거 왜 빡세냐? 얘는 X축 위에 있고 얘는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적분을 몇 번 해야 되니? 2번 해야 되거든? 근데 오히려 S1 빼기 S2는 적분을 몇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되지. 어떻게 한 번 하면 되니? 인테그랄 그냥 A부터 B까지 fx, dx 서연아 들어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적분하면 한 번만에 해결 가능하지. 괜찮죠? 야 만약에 이거 말고 S2 빼기 S1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잘 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어.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내고요. 너무 쉬우니까 이제 곡선하고 뭘로?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거든. 역시 여기 교점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 교점좌표를 B라고 합니다. 가운데 교점좌표는 뭔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요거 Y는 뭐시여? fx. 요거 Y는 뭐시여? gx.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넓이를 B라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한테 야야야 A 빼기 B 하면 2분의 1 나와 라는 식을 주는 거지.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적분 수식으로서 한 방에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지. 얘하고 똑같은 그림 맞습니까? 똑같은 그림이죠. 다만 얘는 X축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P적분 함수가 뭐가 되는 거였어요? P적분 함수가 그냥 fx만 되는 거였고 여기는 X축이 아니고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얘가 A가 플러스 넓이가 나오게끔 B가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게끔 하는 곡선 빼기 직선 혹은 직선 빼기 곡선을 P적분 함수로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A 빼기 B를 구해보자는 거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 누구에서 누굴 빼가지고 적분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신 차려. 함수에서 함수 빼는 거야. P적분 함수를 물어보는 거야. fx에서 gx 빼가지고 적분하면 되는 거 맞나요? 요거 맞지? 왜냐면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잖아. B가 플러스 a가 나온 거고 플러스 a가 여기는 f가 아래에 있고 g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어리에도 나오는 확률이 높아 낮아? 높아. 예전에 다른 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작년, 재작년 그리고 평가원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애들이 좀 다 맞춰주면은 평가원에서도 고민을 할 거야. 뭐라고? 이 자식들 봐라. 공부를 많이 하네? 이제 내니까 다 맞추네?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 내야겠다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계속 내는데도 정답률이 높아 낮아. 여전히 낮은 편이야. 교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뭐야 계속 내야겠네. 계속 내도 충분히 변별도 되고 괜히 이거를 새로운 모양으로 모음했다가 변별력이 이상하게 돼버리면 교수들도 곤란해지거든. 갈구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번에 수능 딱 냈는데 개 어려웠어. 그러면
대통령이 갈굽니다. 누구를? 교육부 장관. 그럼 교육부 장관이 누구 갈구는 거야? 평가원장 갈구는 거예요. 갈아치워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저거하고도 저게 되기 때문에 특히 너네같이 교육과정에 막바지로 넘어오면 뭐하다고? 공부하기 편하다.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가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거고.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잠시만요. 쉬었다 합시다.